비폭력 대화 함께 읽기 제7장 두 번째 공감으로 듣기 느낌과 욕구에 귀 기울이기 바꾸어 말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죠? 이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시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공감으로 듣기 이어서 계속 함께 해보겠습니다. 참 쉽지 않죠? 그리고 아는 만큼 잘 안 돼서 괴로우실 수 있는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비폭력 대화를 삶에서 실천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해요. '아 이거 하는 게 맞을까? 때려칠까? 아는 게 더 괴로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아주 습관적으로 반응했던 비극적인 표현에 익숙하기 때문이고요. 이게 내 습관뿐만이 아니고 인류의 습관이겠죠. 배워온 거예요, 내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그러니 이것을 끊어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대단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연습밖에 없습니다. 잘 안 되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공감을 하거나 나 자신을 공감할 때 그 깊은 연결을 우리가 기억하면 얼마든지 노력할 필요가 있죠. 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9 쪽이고요. 느낌과 욕구에 귀 기울이기. 아래에 핑크색 박스를 보시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이들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고 부탁하는가에만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쓰여져 있지요. 그리고 예가 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예가 있는데 새로 이사 온 이웃이 급한 일로 부탁을 해서 자동차를 빌려주었다고 상상해 보자. 이 사실을 알고 가족들이 강하게 반응한다. 처음 보는 사람을 믿고 차를 빌려주다니 정말 멍청하네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을 탓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MVC를 이용하여 그들의 느낌과 욕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다. 이것을 MVC로 적용을 해 볼까요? 어떻게 공감으로 들을까요? 관찰은 뭐예요? 이사 온 사람이 급하다고 해서 내가 차를 빌려줬다라는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황당하고 놀랐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좀 필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냐."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래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이렇게 나 자신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책 170 쪽을 보면 좋은 예가 있는데요. 남편이 말하죠. "당신과 이야기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그러자 부인이 MBC를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 때문에 속상해요?" 그러자 마샬이 몇 번의 수정을 해 줘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때문에라는 말을 붙이면 그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고치라고 하니까 부인이 이렇게 고쳐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만스러운가요?" 이때 다시 마샬이 한 번 더 제안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인이 한 번 더 수정을 합니다. "당신은 이해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돼서 불만을 느끼나요?"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서 마샬이 묻죠. "남편의 말을 그렇게 들으니 뭔가 다르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부인의 대답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네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고 남편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공감을 한다라는 건 상대의 관찰, 느낌, 욕구와 연결하면서 그 사람의 부탁을 들을 수 있다면 상대가 하는 말이 나에 대한 비난이나 생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서 마음의 연결이 질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것을 정리를 해 본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172쪽 보겠습니다. 바꾸어 말하기. 그리고 173 쪽으로 넘어가면 얘가 자세히 쓰여져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우리가 들은 것을 상대편에게 어떻게 말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건데요.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들었다면 그 말을 되풀이해 줌으로써 그들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되풀이해 줄 때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관찰한 것을 먼저 말을 합니다. 173 쪽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녁 때마다 내가 집에 없었던 걸 말하는 거니?" 이렇게 상대의 관찰을 내가 들려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의 느낌과 그 느낌의 원인인 욕구를 표현합니다. "가족끼리 좀 더 친밀한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실망했니?" 네. 욕구. 그 욕구 때문에 지금 "너의 감정이 일어났어? 너의 느낌이 일어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상대방이 하고 있는 부탁을 내가 표현해 줍니다. "내가 앞으로 일 주일에 두 번은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의사가 있는지 말해 주기를 원하는 거니?"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내면을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린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뭘 갖고 얘기하는 거야? 응? 기분이 어때? 왜 그렇게 느껴? 내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측면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느낌과 욕구와 부탁을 듣는 것을 말을 합니다. MVC를 하다 보면 그 MVC 용어로 싸우는 경우들이 있죠. 네, 잘못 이해하시면. "도대체 그게 관찰이야? 관찰한 거 다시 말하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느낌이 뭔데? 그래서 네 느낌이 뭐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때요? "그런데 원하는 걸 제대로 얘기해 봐. 명료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MVC로 싸우는 게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상대의 가슴과 따뜻하게 연결하면서 상대가 관찰한 것, 느낀 것, 그다음에 원하는 것을 천천히 내가 상대랑 같이 마음으로 연결하면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175 쪽에 보면 병원에서 자원봉사하는 여성의 예가 나옵니다. 간호사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환자에게 병이 그리 심각하지 않고 약을 계속 복용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환자는 병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죽고 싶어. 이젠 그만 죽어야지." 하는 말만 계속한대요. 그런데 이 봉사하는 여성이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죽어야지."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봉사하는 분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렇게 많이 힘드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뭐 치료가 되는 병인데 엄살 떨지 마세요. 약만 열심히 복용하시라고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분이 말하는 것에 옳다 그르다 전혀 평가 없이 이분의 고통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렇게 많이 힘드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환자는 "죽어야지." 하는 소리를 멈추었고 다소 안심하는 듯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절망하거나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그 비극적인 표현을 할 때 그 표현 뒤에 마음을 공감해 주면 그런 습관적인 표현을 멈출 수 있다라는 거고요. 175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볼까요? 오른쪽 보시면 간호사들도 그 나름대로 환자에게 조언을 해 주고 또 안심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절망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의 연결이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절망스러울 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절망을 누군가가 알아주면 거기서 우리는 다시 힘을 회복할 수가 있죠. 시원한 바다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누려고 합니다. 무더위에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공감으로 듣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J MBC 이윤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